아, 무슨 상견례 하는데 된장을 들고 와. 냄새나 죽겠네. 며느리가 된장 냄새 풍기고 다니면 체면이 안 서져? 어머니도 안 계시고 된장 냄새 나는 식당 딸이라니. 평생 된장 냄새나 맡으면서 살아봐라. 그게 내 주제야. 결혼을 약속한 상견례 자리. 한 여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과도 같은 된장 냄새 때문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엎고 파혼을 선언하는데요. 그리고 5년 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국 120개 매장을 거느린 발효 명가의 대표가 되어 돌아온 그녀. 반면 오만했던 재벌가는 처참하게 몰락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바로 그들의 회사 건물에 보란 듯이 식당을 차리고 그들의 처절한 몰락을 눈앞에서 지켜본 여자. 사람들은 통쾌한 복수라고 말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용서를 비는 그들 앞에서 그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이들에게 복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정적이 감도는 최고급 호텔의 식당. 강채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채원과 한지혁의 미래를 약속하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한쪽에는 30년간 아버지의 장독대라는 작은 한식당을 꾸려온 아버지 강인수가, 다른 한쪽에는 거대 건설사인 태성건설의 대표 한태성과 아내 서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채원은 밤새 정성껏 만든 3년 묵은 집된장을 이용한 된장 들깨경단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된장 들깨경단입니다. 한태성은 포장 위로 드러난 된장 들깨경단을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은혜는 입가에 경련이 있는 듯한 미소를 띠며 손끝으로 상자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마치 오물이라도 닿을까 염려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어머, 이상한 된장, 구린내가 여기서 나는 거였네요. 상견례장의 된장이라. 그런데 이런 건 어디서 파는 건가요? 처음 보는 모양이라. 채원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 된장으로요. 그 말에 서은혜는 교양 있다는 듯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호호, 어쩐지. 요즘 세상에 이런 걸 직접 만드는 사람도 있군요. 저희는 백화점 아니면 잘 안 먹어서요. 위생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태성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채원 씨 부친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지역이한테 자세히 들은 바가 없어서. 아버지 강인수가 흙먼지 묻은 손을 무릎 아래로 감추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독대라고. 아, 식당 하시는구나. 한태성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손님은 좀 있습니까? 그걸로 생활은 되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취조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강인수의 얼굴이 희미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단골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그럭저럭 꾸려가고 있습니다. 서은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님 혼자 식당 일에 채원 씨가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여자애가 어려서부터 식당 일 배우면 손이 거칠어지는데 우리 지역이 손은 곱디고운데. 서은혜는 아들의 손을 보란 듯이 쓰다듬었습니다. 약혼자인 한지혁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채원의 눈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채원아, 우리 부모님은 그냥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래. 나중에 내가 우리 집안에 맞춰주면 돼.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태성건설이 이번에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긴 완전 최첨단 시스템으로 관리되거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그런데 식당은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나? 기름때, 음식물 쓰레기에. 우리 집안은 그런 된장 구린내와는 거리가 멀어요. 된장 구린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채원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자 식당의 심장인 장독대를 아버지의 평생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서은혜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며느리가 된장 냄새 풍기고 다니면 체면이 안 서죠? 저희가 다니는 모임이며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채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식당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채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못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한태성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건가? 채원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다시 말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은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경우야? 우리가 경 낮춰서 만나준 건데 싸가지 없게. 지역도 당황한 얼굴로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아,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부모님께 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채원은 지역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어떤 진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태성이 채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평생 된장 냄새나 맡으면서 살아봐라. 그게 내 주제야. 채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채원은 묵묵히 앉아 계신 아버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태성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평생 된장 냄새 풍기며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가 남긴 향기니까요. 채원은 그렇게 뒤돌아섰습니다. 아버지 강인수도 말없이 딸의 뒤를 따랐습니다. 상처받은 채원에게 시골에서 외할머니 박명자가 한달음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50년 넘게 된장과 간장을 직접 담가온 살아있는 장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채원을 보자마자 말없이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채원은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박명자는 채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다가 된장 냄새가 뭐가 창피하냐? 그게 바로 사람 사는 냄새고 정이 익어가는 냄새야. 할머니는 며칠 동안 채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식당 마당에 놓인 채원의 어머니가 남긴 장독대를 정성껏 닦고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채원의 손을 잡고 품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할미의 할미 때부터 내려온 우리 집안의 발효 비법이 담긴 책이다. 이제는 너에게 전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채원은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책에는 콩을 고르는 법부터 메주를 띄우는 법, 햇살과 바람을 읽어 장을 관리하는 법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채원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채원아,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조금도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내 뿌리를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야. 다음 날부터 채원은 할머니에게 장 담그는 법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콩을 고르기 위해 새벽 시장을 돌고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지펴 콩을 삶았습니다. 메주를 빚어 처마 밑에 매달고 마당에 장독대를 끌어안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채원은 깨달았습니다. 된장 냄새는 단순히 음식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할머니의 지혜였으며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온 뿌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나는 이 향기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어. 무너진 자리에서 채원의 진짜 이야기가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할머니의 격려로 KBS 한식 경연대회에 출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모욕했던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삶이 담긴 이 된장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대회 당일 채원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유명 호텔의 주방장이나 해외 유학파 출신들이었습니다. 채원처럼 작은 식당에서 온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선 과제는 시간의 맛이었습니다. 채원은 망설임 없이 할머니의 발효 노트에 적힌 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3년 숙성된장 솥밥과 청국장 무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처음 청국장 무수라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무수를 한 입 맛보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변했습니다. 구수한 청국장의 향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면서도 전혀 낯설지 않은 깊은 감칠맛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된장 솥밥은 그야말로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된장으로 낸 맛이 맞습니까? 한 심사위원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외할머니께 전수받은 비법으로 3년간 숙성시킨 집된장을 사용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예술입니다. 결선 무대. 채원은 마침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되었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참가번호 17번 강채원 씨입니다. 채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상대에 오르는 채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계세요? 시상식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채원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된장 냄새 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향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기입니다. 뉴스가 나간 후 식당에는 축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한태성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평생 된장 냄새나 맡으면서 살아봐라. 채원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네, 평생 맡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성공의 향기가 될 거예요. 요리대회 우승은 채원의 인생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채원은 마침내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잡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 전문점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식당 이름은 장향각. 된장의 향기가 머무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장향각의 콘셉트는 명확했습니다. 장독에서 나오는 건강한 삶. 식당 입구에는 실제 장독대들을 배치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고 실내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꾸몄습니다. 메뉴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3년 숙성 된장으로 맛을 낸 스프를 시작으로 계절 식재료와 다양한 장류를 조합한 된장, 오마카세, 그리고 된장을 이용한 아이스크림까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메뉴 구성이었습니다. 된장으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된장 냄새가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개업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예약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장향각은 순식간에 강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통의 반란, 된장의 화려한 변신이라며 채원의 성공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채원은 매일 새벽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주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독대에서 퍼온 시간장과 된장은 장양각 요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태성 가족도 채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은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그 장양각이라는 식당 우리가 아는 그 강채원 아닐까요? 한태성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운 좋게 대회에서 상 하나 탔다고 저런 데를 차려? 하지만 아들 한지혁은 인터넷에서 장양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채원의 사진과 함께 성공한 젊은 요리사라는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1년 전 그렇게 초라하게 파혼했던 그 식당집 딸이 이렇게 눈부시게 성공하다니. 지역은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후회와 부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늦게까지 식당 마감 정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한태성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독설이 떠올랐습니다. 채원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매일 된장 냄새를 맡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는 성공의 향기예요. 채원의 눈에는 더 큰 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양각이 성공 가도를 달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채원에게는 더 큰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대기업에서 자신들의 건물 1층에 2호점을 내달라는 제안이 쇄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특별한 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태성건설 본사 건물 1층에 입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건물 주소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성건설, 바로 한태성의 회사였습니다. 채원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곳으로 하겠습니다. 채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년 전 나를 무시했던 그분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 왔구나. 2호점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개업 당일 장양각 2호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그 중에는 태성건설 직원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채원의 요리를 맛보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태성건설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 완공한 아파트에서 부실공사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언론에서 태성건설의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분노한 주민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태성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장양각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식당 직원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자리 하나 내줘요. 직원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예약이 없으시면 자리가 없습니다. 한태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예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때 채원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한태성과 채원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한태성은 채원을 보자마자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강채원 아니야? 채원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강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한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사장이라고? 채원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제가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태성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자리 하나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채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예약이 모두 꽉 찼습니다. 내일로 예약해 드릴까요? 한태성은 잔뜩 구겨진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건설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부실공사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한태성은 자신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채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권력 관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고 갈등은 정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태성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태성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회계장부는 모두 압수수색 당했고 한태성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태성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부도였습니다. 한태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도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들은 허름한 월세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들 한지혁은 백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리 의혹 때문에 어디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지혁은 술과 도박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서은혜는 혹독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결국 작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채원의 성공은 계속되었습니다. 장양각은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채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요리사로 우뚝 섰습니다. 언론에서는 채원을 국민 셰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인터뷰에서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평생 된장 냄새나 맡으며 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 기사를 본 한태성은 분노했지만 초라한 원룸에서 술로 하루를 보내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채원에게 뭐라고 대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지혁이 술에 잔뜩 취해 장양각에 나타났습니다. 채원아, 나야 지혁이야.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채원이 주방에서 나와 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혁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혁 씨, 지금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채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지혁이 애원했습니다. 채원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이시면 주문하시고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며칠 후 한태성이 장양각을 찾아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채원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원 씨 저예요. 한태성입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채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라고요?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한태성이 채원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당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 때문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았습니다. 채원이 한태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태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채원 씨, 우리 지혁이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이가 너무 망가졌어. 채원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원망이 아닌 깊은 연민으로 차 있었습니다. 채원은 무릎 꿇은 한태성을 일으켜 세워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눈물 젖은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절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채원 씨, 우리 지혁이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아이가 너무 망가졌어. 한태성이 절박하게 애원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혁 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태성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채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평생 된장 냄새나 맡으며 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된장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거든요. 한태성이 고개를 들어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된장 냄새를 맡으며 살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 성공의 향기니까요. 한태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채원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원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지요. 저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때 채원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지역의 동생 한지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채원이 한태성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품격은 그 사람의 마음과 노력에 있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변화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청소나 시설 관리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특별 대우도 없습니다. 한태성이 감격했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써줄 수 있습니까? 채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신다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들 지혁 씨는 본인 스스로 술과 도박을 끊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된장도 3년은 발효되어야 깊은 맛이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도움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한태성이 굳게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혁이에게 잘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채원은 복수 대신 그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채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장이자 용서의 방식이었습니다. 1년 후 한태성은 장양각에서 성실하게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묵묵히 땀 흘리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한지혁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도박도 끊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아버지와 동생 지아가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채원은 이제 전국 120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요리교육재단을 만들고 우리 전통장의 가치를 알리는 장 담그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쳤습니다. 어느 날 채원이 기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때로는 역경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느냐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된장 냄새와 함께 살고 있나요? 채원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매일 된장 냄새 속에서 살아요. 그건 이제 제 삶의 향기니까요. 5년 전 모욕을 당했던 식당집 딸은 이제 누구보다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채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지켜주는 사랑이 있었기에 채원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원은 혼자 아버지의 장독대 식당 마당에 섰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창밖으로 옛 태성건설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그곳이 이제는 그저 수많은 건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채원은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장독대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된장 향이 부드럽게 퍼져나왔습니다. 채원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잊고 있어요. 진정한 품격은 부와 명예가 아닌 사람을 향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채원의 이야기는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된장 냄새는 바로 삶의 향기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